여러 번 뒤집은 녀석, 한 번만 뒤집은 녀석,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차이의 비밀은 바로 이 하얀 찌꺼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모무입니다. 오늘은 왜 고기를 한 번만 뒤집으라는 속설이 생겼는지, 이제는 고기를 여러 번 뒤집는 것이 팩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왜 저는 여전히 고기를 한 번만 뒤집으라고 추천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학교 근처의 무난한 고깃집에 왔습니다. 특징이라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체의 뒤풀이로 오면 고기, 술을 만원 밑으로 끊을 수 있어서 항상 고정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퀄리티는 좀 희생해야겠죠. 친구끼리 올만한 곳은 아니지만 오늘은 일부러 찾았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실험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한 번만 뒤집고 하나는 여러 번 뒤집어서 굽고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고기 뒤집기에 관해서 어떤 이론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주장,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주로 민간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론인데 가장 전통적인 이론이기도 하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에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고기를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우선 날아가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부터 제대로 정의해봅시다. 일반적 의미에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이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날아갈 때 이 표현을 쓰죠. 즉, 날아가라는 표현은 증발과 동의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기를 여러 번 뒤집는다고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나요? 일단 저는 연결고리는 못 찾겠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보통 증발 속도는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압, 습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죠. 우주같이 진공인 공간, 영기압에서는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사막 같은 곳은 증발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도 빨리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습도? 고깃집 습도는 똑같은 데니까 변수는 아니겠죠. 그럼 이것도 제외.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온도 변수밖에 없는데, 고기를 자주 뒤집으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서 증발이 더 많이 돼서 육즙이 많이 날아가네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증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왜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양송이버섯 같이 드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양송이버섯을 익히게 되면 버섯 안쪽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잘못해서 건드렸다가 이거 쏟아지면 이거 엄청 먹겠죠? 고기도 마찬가지로 익히기 시작하면 육즙이 흘러나오는데요. 육즙의 일부는 위로 배출되면서 표면에 육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송이버섯처럼 고기를 자주 뒤집게 되면 윗면에 있었던 육즙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되니까 요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뒤집으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럴 거면 버섯처럼 아예 뒤집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어차피 고기 다 잘라서 먹을 건데 안에 있던 육즙 다 쏟아져 버리겠네요.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 대신에 최근에는 고기는 여러 번 뒤집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미국에선 책 푸드랩 관련 자료가 가장 유명합니다. 국내 자료는 다 푸드랩의 번역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 번 뒤집기, 여러 번 뒤집기 사진만 비교해봐도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주제는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이죠. 분명히 틀린 이론이 정설처럼 자리 잡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단 일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기를 한 번만 뒤집으라는 걸까요? 실험으로 돌아가시죠. 가열한 지 2분 정도 지난 시점의 모습입니다. 표면으로 배출된 육즙을 보니 아래가 어느 정도 익었겠네요. 여러 번 뒤집는 그룹은 2분마다 뒤집어 줄게요. 아직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죠. 가열한 지 4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줄게요. 6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이젠 둘 다 뒤집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겹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쯤에서 저는 맥주 한잔 때리겠습니다. 셋, 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1분마다 뒤집어 줄게요. 이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둘 다 뒤집고 실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굽는데 총 12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 번 뒤집은 삼겹살이 한 번만 뒤집은 삼겹살보다 갈색이 더 진하게 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번 뒤집은 고기의 표면에 무언가 붙어 있다는 점도요. 반면 한 번만 뒤집은 삼겹살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모습이죠. 자르고 나서 보니 확실히 여러 번 뒤집은 삼겹살이 한 번만 뒤집은 삼겹살보다 색이 더 진한 거 발견하셨나요? 여러 번 뒤집은 녀석, 한 번만 뒤집은 녀석,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차이의 비밀은 바로 이 하얀 찌꺼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얀 찌꺼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고기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고기의 75%는 수분, 20%는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젓가락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먹는 고기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근육이라고 했죠. 고기의 구조는 근육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 젓가락들은 근육 내 근섬유 한 다발 한 다발을 의미하는데 얘네들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수많은 근섬유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걸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렇게 근섬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겠죠? 따라서 이걸 하나로 묶어줄 만한 다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콜라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근육의 외형은 완성이 됐는데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여기다 에너지를 공급해줘야겠죠? 이렇게 근섬유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수분이 근섬유를 감싸고 있으며 다양한 단백질이 이 수분에 녹아있는 상태로 근육을 작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이 육즙의 정체는 바로 수분과 단백질의 짬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육즙이 팬에 흘러내리면 수분은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남은 단백질 덩어리는 고기와 비슷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럴싸하긴 한데 증거 있냐고요? 여기 보면 원래 육즙은 처음에 선홍색을 띠다가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고기의 붉은색을 내주는 육즙 속 미오글로빈 단백질이 고온에 의해 변성되어 붉은색을 잃었기 때문이며 모양이 계란 흰자 마냥 몽글몽글 부드러운 형태인 이유는 실제로 육즙과 계란 흰자의 단백질 조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뒤집는다면 고기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육즙 내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제거하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 여러 번 뒤집는 경우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육즙의 단백질이 완전히 굳기 전에 고기를 계속 뒤집어주기 때문에 고기 표면에 단백질이 골고루 묻게 되고 이 상태로 고기를 계속 익히면 수분이 날아가고 단백질만 남으면서 고기 표면에 완벽히 흡착됩니다. 결과적으로 분리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여기 여러 번 뒤집은 고기를 보면 육즙이 팬으로 흘러내린 흔적이 없고 대신 고기 표면에 얇은 막이 씌워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집개 방식의 차이는 육즙의 단백질을 제거할 건지 흡착시킬 건지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저는 제거한다 쪽이며 따라서 한 번만 뒤집습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는 식감도 물컹한데 특이한 맛도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고기에 얇은 단백질 막을 더 씌우는 거라 쉽게 탈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럼 고기를 항상 한 번만 뒤집는 게 더 좋다는 거야? 물론 그건 아니죠. 여전히 고기는 여러 번 뒤집으면서 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오늘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일부러 저렴한 고깃집에 왔다고 했죠. 보통 고기는 육즙의 배출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무시해도 될 정도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의 경우 육즙을 콸콸 쏟아내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1인분에 12,000원 이상 하는 고깃집이나 집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드시는 거라면 고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뒤집어가면서 구우면 됩니다. 반면 오늘 제가 방문한 곳같이 매우 저렴한 고깃집을 만약에 방문을 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고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니 고기를 일단 올리고 지켜본 다음에 육즙이 쏟아지는 걸 확인했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번만 뒤집어가면서 구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합해보면은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고기를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는 속설. 이것은 아마도 7, 80년대 사육기술과 유통기술이 좋지 않았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소비자들은 지금과 달리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제 추측이지만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퍼져 있는 걸 보면은 사실 뭐 인간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냉장 기술, 유통 기술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충분히 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이니까 너무 뭐 믿지는 말인데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듯하다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